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학생 여러분. 오늘은 작업치료과 학과별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2회차, 3회차에 거쳐서 이력서에 대한 작성법, 그리고 보건계열의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란 무엇인지, 자기소개서의 큰 항목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다양한 보건계열 학과들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이 지난 시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학과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우리 학과의 맞춤형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를 졸업한 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의 직무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런 직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직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항상 자소서를 보면 자소서 쓰기 전에 해야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도출해내고 이런 직무 역량의 키워드에 맞춰서 항목별로 어떻게 자소서 작성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사실 자소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 반드시 LMS상에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업로드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업로드 하시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수업 잘 들으셨다가 내가 여기 나왔던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활용해 보고 싶다. 그런다면 그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여러분의 서류 써보시는 것도 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보시면서 나한테 활용할 수 있는 사례 무엇인지, 그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절대로 제일 먼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취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의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고 채용 공고 속의 업무는 무엇이고 이런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원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용 공고 속 자격 요건 안에 나는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를 내가 배웠던 전공의 적합도, 내가 배웠던 자격증의 적합도, 내가 배웠던 경험의 적합도를 확인해 보면서 나는 과연 적합한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검을 통해서 맨 마지막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죠. 그러니 이 앞에 두 험난한 산을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함께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이 험난한 산 다음에 오늘은 우리 정말로 작업치료과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쓰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쭉 살펴봤더니 작업치료과 같은 경우는 우리 전공을 이제 다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수 있는 게 우선 작업치료사 분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활공학 기사 분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분야로 만약에 내가 진출한다고 할 때 서류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직무 분석을 하고 직무에 관련된 역량을 먼저 우리가 찾아낸 다음에 강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서 자소서에 쓰는 게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작업치료사로 취업을 하고 싶다면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력이나 직업력 등의 환자를 우선 면담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병력 등을 근거로 양력기, 인지 지각 프로그램, 또는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서 운동의 능력이라든지 손 기능의 능력이라든지 감각, 인지치각, 구강 운동 기능, 아니면 정신사회적 기술 능력, 일상생활의 동작 능력, 아니면 환경이나 직업, 놀이어 등을 잘 평가해 보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평가에 의거해서 치료 계획, 어떻게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볼 것인지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 실시의 내용과 결과들도 잘 계획과 함께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환자와 보호자와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전후의 관리도 해주고 보조기나 의수족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그런 보험 청구에 필요한 행정 업무들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작업치료는 환자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대하기 전의 준비 과정서부터 환자에게 모든 치료가 끝난 다음에 사후 행정 서비스까지 굉장히 많은 넓은 영역에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치료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들을 보시면 인내심도 좀 필요하고 협조 능력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책임과 신뢰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작업치료사로서 나를 왜 채용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당연히 방금 얘기했던 작업치료사로서는 배려심도 필요하고 작업치료사로서는 인내심도 필요하고 작업치료사로서는 책임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어떤 역량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재활공학 기사 분야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재활공학 기사는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점을 강조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공학 기사의 업무들을 크게는 재활공학 기사는 예를 들어 의사의 의뢰에 따라서 재활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작하고 장착하고 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체적으로 보시면 의사의 제작 의뢰서에 지시된 의자, 보조기 또는 사용 재료를 확인하고 환자의 신경계나 정신상태나 골근이 어깨 자세 보행 등을 평가해서 정말 이런 평가 결과에 맞춰서 제작 상담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의지 제작 등을 위해서 환자를 관찰하고 뭔가 폭이나 길이나 둘레 같은 걸 측정하고 기록해서 필요한 재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선택해서, 마지막으로 휠체어, 보험 보조기구 또는 자세 유지 보정 장비 이런 것 등을 재봉기나 절단기나 접착기 등을 통해서 조립하고 가공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최고적으로 점검해서 환자의 몸에 딱 맞게 튜닝해주는 일까지 우리가 재활공학기사가 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재활공학기사 업무를 해주는데도 독립성도 필요하고 신뢰성도 필요하고 적응성도 필요하고 꼼꼼함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가능하다면 재활공학기사라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키워드들을 강조해주면 좋겠습니까? 방금 말한 독립성, 또 독립심 또는 꼼꼼함, 배려심, 신뢰성 이런 키워드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강조해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더 적합한 인재다라고 기업이 또는 병원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렇듯 내가 지원하는 직무의 업무 내용과 이런 업무를 잘하는 데 필요한 역량까지도 함께 잘 도출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각각의 항목에 맞춰서 그 흐름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그 흐름대로 강의안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처럼 쭉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항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질문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 되는지는 이미 많이 3주차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또 우리 학과에 맞춤형으로 쓸 때는 한 번 더 리뷰해 보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간단하게 성장 과정의 직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작성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지원자가 또는 지원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인물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이 사건 또는 인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면접관이, 평가자가 보고 싶어서 질문하는 항목입니다. 더불어서
뭔가 지원자가 성장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신만의 가치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그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듣고자 작성하는 항목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항목들에서 경험이나 원칙을 통해서 지원자는 현재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면 성장 과정에서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제가 끝으로 말씀드렸었죠. 여러분이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된 이유 등을 성장 과정에 작성해 주시는 것도 매우 좋은 질문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장 과정을 작성하실 때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본인이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된 어떤 배경이나 경험을 성장 과정에서 끄집어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과정을 작성할 때는 사실 대학교 때 경험을 써주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워낙에 진로를 선택했던, 밑에도 써 있습니다만 내가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들은 중고등학교 때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 과정만큼은 예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된 자신의 가치나 기준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도움이 될 것인지를 좀 연결해서 여러분이 성장 과정 내용을 마무리해 주신다면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좀 염두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성장 과정의 작성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보건소에서 뇌졸중으로 편마비 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어르신은 왼쪽 손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여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기능을 회복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배우는 학생으로 지식과 스킬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관련 동영상 정보와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구 등을 가져다가 여러 방법을 시도하며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특히 손의 경직도를 낮출 수 있는 컵 홀더 옮기는 활동은 배우지 않은 것을 잘 시도했으며 교수님께서도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담당했던 어르신은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어느 정도 손의 경직도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성실히 생활을 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을 때는 겸손을, 실패했을 때는 포기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작업치료사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대학생활 때 뭔가 편마비 증상으로 보건소에서 치료 프로그램 진행했던 경험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점 또는 사용하지 않는 도구를 가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 환자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도 경험했는지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환자에게 어떤 마인드로 환자를 대하는 작업치료사가 될 것인지까지도 배우고 느낀 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작업치료사가 될지까지도 아주 상세히 연결해서 작성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과정이란 어린 시절의 사례를 쓰는 것이다 라는 여러분의 편협한 사고를 버리시고, 내가 이렇게 대학교 때 뭔가 활동한 게 있다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그런 것들이 치료사가 되는데 어떤 부분에 연결돼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성장 과정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장 과정의 사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학교 3학년 5명의 동기와 함께 졸업 논문을 작성할 때 모두가 논문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팀 리더인 저는 다른 의견을 이해하고 조율하여 통합했고, 팀원들이 정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때에는 일을 2번 하는 것 같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저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 끝까지 완성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소통했던 강점을 성장 과정의 대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또한 부모님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성인이 된 이후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여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힘든 적도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지나온 과정에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스스로 사회에 직접 부딪혀 사회의 현장을 느낄 수 있었고 꾸준히 해도 쉽게 그만두지 않고 오랜 기간 일하는 모습을 보며 사장님은 항상 믿고 일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런 병원에서도 환자 한 분 한 분 제가 가족처럼 생각하며 책임을 다하는 작업치료사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치료사로서 필요한 키워드가 소통이고 적극성이고 책임감이라면 다른 어떤 거 아니라 적극성과 소통과 책임감을 보여줬던 각각의 사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소통 능력을 갖고 내가 어떤 작업치료사로서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여러분의 포부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는 성장 과정으로서 아주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원칙이나 기준, 꼭 내 삶에 영향을 미친 무언가를 쓰지 않더라도 작업치료사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게 되었는지, 그런 역량을 발휘하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업무에 한번 발휘해보고 싶은지를 연결해서 쓰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성장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장 과정의 마지막 사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매주 독거노인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르신께서는 저희를 경계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를 손녀처럼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신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봉사를 하면서 소소한 저의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행복이 될 수 있고 타인의 행복을 보면서 저 또한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환자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작업치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의 성장 과정은 봉사활동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이 의미 있다라는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통해서 환자분들도 돕는 그런 역할의 작업치료사가 되겠다고 본인이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을 위한 삶에 대한 것을 작업치료사의 환자 업무와 연결해서 작성한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또한 매우 잘 작성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3-4개의 성장 과정의 사례를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보신 사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막 5, 6, 7, 8줄까지 자기소개서를 잘 쓸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매우 잘 쓴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런 사례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자소서를 써보시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사례 하나만 보여드리면 우리 학교 작업치료가 친구들이 모두 그것만 갖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니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이었다면 그런 사례 속의 경험들을 조금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성장 과정, 아무리 못해도 2-3줄 정도 채워서 쓰시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가볍게는 여러분이 LMS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올려야 되는 과제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나도 저랑 유사한 게 있는데 라고 하시면 표시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의 실제 자소서 작성하실 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격의 장단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격의 장점과 단점, 어떤 질문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떤 방향에서 작성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었는데 한 번만 더 퀵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격의 장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이 무엇인지가 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게 되었는지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면접관들도 평가자들도 아, 이런 배경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런 강점을 갖게 됐구나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무엇인지도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회사 생활이나 업무 생활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까지 써서 마무리하신다면 아주 훌륭한 성격의 장점 항목이 될 것입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조금 솔직하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개선점이나 단점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점이나 단점은 왜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더불어서 내가 이런 개선점이나 단점이 있으면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시는데 그걸 고치겠다라는 개선의 노력 이전에 왜 나는 이런 단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생각하게 된 계기까지를 좀 써주시게 된다면 훨씬 더 훌륭하게 여러분들의 단점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자들도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따라서 작성의 방향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여러 가지 늘어놓기보다는 한 가지의 강점을 선정해서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강점은 책임감입니다. 저의 강점은 성실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의 강점을 좀 선정하시고 이런 강점을 만들어 놓게 된 배경의 경험이나 또는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었다라는 성공의 경험을 꼭 한 가지 정도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근거가 있는 걸 보니 이게 정말 이 사람의 강점이구나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런 강점이 그냥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라고 쓰는데 마무리되지 말고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내가 회사 생활이나 업무 생활에서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단점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점을 고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이런 단점을 어떻게 고치고자 노력하는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예로도 썼습니다만 고민이 많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신중하다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민이 많다는 건 단점인데 끝에 가면 근데 이건 신중하다는 장점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단점마저도 장점처럼 쓰게 된다면 굳이 성격의 장단점이라고 질문하지 않고 성격의 장점이라고 질문했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장점이 책임감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내성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장점이 성실함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입니다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성격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여러분과 성장 과정과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항목, 작성 방법에 대해서 우리 작업치료과에 맞춰서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학과의 사례를 실제 봤더니 여러분이 이 학과에서 배웠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나의 강점과 나의 역량들을 어떤 식으로 사례에 접목하면 좋을지 좀 더 아이디어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격의 장단점의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실제 작성하는 방법은 잠시 후 파트 2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